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갑질하면 떠오르는 분이었죠.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씨 측이 관련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재판 어떤 혐의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나? 벌써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제는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명희 전 이사장이 예를 들면 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런 것들을 가서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예. 지금 했던 거는 이제 앞서 이제 영상 보셨지만 집에서 이제 정원을 가꾸는 운전기사라든지 뭐 가정부 이런 분들한테 뭐 가위를 던졌다. 뭐 화분을 던졌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습 특수 상해가 된 거고요. 자, 특가법 운전자 폭행,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뭐 업무 방해, 예를 들면 우리 영상 보셨지만 그 어떤 공사 현장에서 뭔가 이제 뭐 던지고 이런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저겁니다. 저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된 거죠. 예. 설계도로 보이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업무 방해, 상습 특수 상해 그리고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이렇게 기소가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기됐던 갑질 문제 그 재판이 어제 첫 재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한 얘기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명희 피고인의 엄격한 성격 탓에 빚어진 일이다. 네. 저 변호인의 변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런 행동을 하고 운전기사한테 폭행을 하고 뭘 던지고 이런 증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을 한 것은 다 인정을 하겠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좀 다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습성이라든지 뭐 화분 던지고 이런 게 위험한 물건은 아니니까 특수는 아니다. 멍든 거니까 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다투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이제 자막 나오잖아요. 법리적으로는 다투겠지만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황당한 해명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뭐냐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뭐 재판부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런 행동 왜 하셨어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나중에 이제 양형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피고인 이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금 얘기 완벽주의자다. 원래 이명희 씨는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본인한테도 엄격하고 주변 직원한테도 엄격한데 주변 직원들이 본인의 엄격함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업무 성과가 안 나오면 화를 내곤 했어. 예,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데 원래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는 안 되죠.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면은 말 표현에 있어서 네. 엄격해야죠. 네.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이명희 씨의 폭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엄격한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왜 밑에 갖다 놓? 아니, 야, 페이팅 기자. 당장 못 고쳐다. 뼈가 더 고쳐. 빨리 죽어라 병신. 어휴 새끼들 그냥. 예, 저 폭언을 봤는데 어제 법정에서도 저런 내용을 뭐 공소사실로 다 읽었어야 될 텐데 재판부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 왜 그러냐면 첫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를 요지를 읽어요. 그럼 공소장에는 저런 욕설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욕설을 이제 써야 되니까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
욕설 부분은 당신 검사 당신도 좀 입으로 민망할 텐데 읽기 그거는 좀 웬간한 거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처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저희가 저 XX 표시를 하지만 그걸 다 실제로 읽는 검사나 그걸 듣는 판사, 방청객 전부 다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아니 어떤 취지인지 알겠으니까 그 공소 사실을 짧게 얘기하고 그렇게 자세히 다 읽지는 말라라고 검사에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 평창 올림픽 유치 기간 남편 내조하고 장기간 시어머니 봉양해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호인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변론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인터넷에는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성격에 빵 웃고 갑니다. 와, 저런 식으로 책임 미루는 건 처음 봅니다. 새로운 경지예요. 그렇게 엄격하면 본인 자녀들도 엄격하게 키우지 그러셨어요. 판사도 엄격한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엄격한 것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엄연한 차이, 엄격한 차이가 있겠지요.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변론이 효과를 거둘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속뜻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변호사도 저렇게 얘기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형에 있어서 상당히 감경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까? 글쎄 저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그건 기대는 안 했을 거고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그냥 피고인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저런 변호를 저는 했다고 그냥 보고 예. 저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피고인 이명희는 엄격한 성격이니까 행동 이해가 돼. 그래서 감경. 이렇게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베르디의 오페라 돈 까를로 1막 2중창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이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명지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었는데 서로 시기했고 그래서 어느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독을 든 과일을 먹어서 결과적으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두 마리 모두 다 죽었다. 상대방을 싫어하고 상대방과 화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을 교수들이 이렇게 선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자성어도 있지요. 어목훈주, 물고기 눈과 진주가 섞였다.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있어서 분간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반근착절.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로가 모두 필요한 존재라는 이 생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전혀 정반대의 사자성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영진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